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귤야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귤야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귤야옹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뭐 별다른 주제일 거 아니에요? 네, 하나는 제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귀신과의 그런 일이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제가 아는 선생님이 친구분이 간호사였는데 그분이 귀신을 좀 볼 줄 아는 간호사 선생님 얘기여서 같이 들고 왔습니다. 그거는 살짝 직업괴담 느낌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시에요. 귤야옹이에요! 일단은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얘기하면은 어차피 지금은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라 이제 좀 많이 재개발되어서 괜찮거든요. 편하게 그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네, 경기도 광주였어요. 경기도 광주. 예. 네, 제가 원래 경기도 광주에 살았던 게 아니었고 네.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원래 분당에 살았다가 부모님이 이제 IF랑 부도하고 같이 아이고. 겹쳐서 터져가지고 그 광주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사 간다고 하니까 좋아라 했는데 그때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던 거라 그 상가가 몰려있는 시장 입구 쪽에 집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광주 시내인가요? 광주 시내? 네네, 맞아요. 네. 그 시장 이름 알면은 다들 아실 거긴 한데 아무튼 그 시장 옆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하고 상가 사이에 좀 가는 길이 있었어요. 좁게 들어가면은 진짜 딱 초가집? 그러니까 딴 데는 다 2000년대인데 혼자 90년대처럼 남겨진 집이 있었거든요. 그쵸. 거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옆에도 전부 다 상가고 뒤에는 뭐 다세대 주택이 깔려 있었는데 딱 봤을 때 첫 느낌이 회색이다. 색깔이 없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근데 거기가 딱히 사람들이 뭐 지나가는 것도 안 보였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너무 이 집이 싫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남동생이 있는데 걔가 누나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 울었어? 알아?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좀 쥐가 많았어요. 쥐가 네, 맞아요. 들쥐가 큰데 그게 막 돌아다니다가 벽에 부딪히면 그냥 쥐가 돌아다니구나 이랬는데 예. 아무래도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가 좀 그런 거예요. 되게 어린 나이에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엄마 나 이사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안 그래도 엄마가 요리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반찬 가게냐고 했는데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도시락 시키고 그런 거 하셨거든요. 그 도시락집 관련해서 하셨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일단은 뭐 그 90년대처럼 보이는 초밥집에서 이사를 하니까 네. 괜찮다 좋다 이랬는데 그 집 구조가 좀 특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은 뭐 거실이 있고 뒤에는 부엌이 있고 옆에는 부모님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동생이 쓸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한쪽 벽이 전부 다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의 집은 뭐 거울이 있어도 그냥 작게 하나 있거나 뭐 긴 거울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한 벽에 거의 그 댄스 부 팀들이 하시는 그 연습장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보이는 거울처럼. 예, 그냥 그 벽이 전부 다 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네 하면서 동생이랑 저랑 둘이서 공간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2층 침대를 사용해가지고 그쪽에 두고 살았는데 한 번은 방불을 다 끄고 부모님이랑 가족끼리 모여서 거실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동생 방에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제가 거실에서 앉아서 TV를 보면 옆에 있는 방에 있는 거울이 저한테 보일 수 있는 각도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저기를 보고 싶어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거울 쪽으로 봤거든요. 책상은 옆에 있고 2층 침대 말고는 옷장이 그 거울에서 비출 수 없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구석에 있어서. 근데 어떤 여자아이? 한 여자아이였나? 어려 보였어요. 근데 애가 머리가 긴데 허리까지 오고 빨간색 치마에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애기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하다가 애기인가 해가지고 다시 옆으로 보니까 그 애기는 사라지고 저보다 키가 큰 언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한 중학교 이제 막 끝날 시기에 이제 각 고등학생들 정도의 그 여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옷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여자가 얼굴이 너무 하얗게 보여가지고 순간 얼어붙었는데 여자가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거 봤어? 이러니까 엄마가 니로 뭘 봐? 아니야. 뭐 이상한 거 봤겠지. 뭐 비춰진 거 봤겠지 해가지고 아 그런가?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이제 동생은 위에서 자고 저는 1층에서 잤거든요. 한 분은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을 딱 꾼 거죠. 꿈을 꿨는데 저하고 부모님하고 다 이렇게 한 집에서 자는데 딱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온 집안에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만 불이 꺼져 있나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 거실도 불이 꺼져 있고 안방에도 불이 다 꺼져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안 계시고 그 사다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계단 타고 올라가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없어서 왜 없지? 이래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가봤어요. 부엌에 냉장고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어떤 여자가 웅크려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뭐지? 이랬는데 아까 거울에서 봤다는 그 여자, 딱 그 여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을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여자를 내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무릎에 얼굴이 거의 묻힐 정도로 웅크렸다가 고개를 확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얼굴이 딱 창백한데 그 검은색 옷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검은색 옷천이 아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온몸을 거의 작스인 것처럼 해서 그 오래된 피가 좀 검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딱 그 귀신 얼굴이 무표정으로 보는데 그 기담의 엄마 귀신 아세요? 그런 얼굴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예 눈도 동그랐는데 위에 눈꺼풀이 그래도 사람의 눈 모양이 잡아주잖아요. 그것도 없이 다 흰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확 웃는 거예요. 진짜 귀까지 거의 찢어갈 정도로 웃어가지고 제가 그때 딱 놀라면서 꿈에서 깼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가 이런 꿈을 꿨어 하니까 너 내가 그러니까 평생제 공포영화 좀 그만 보랬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나 진짜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학교나 가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꿈인가?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애들도 야 네가 어제 그 공포영화 그런 것도 봐서 그래 이러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또 과잉은 아닌데 또 그 꿈을 꿨는데 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만나는 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거실에 나오면 그 신발장이 있고 신발 신고 들어오는 쪽 있잖아요. 딱 나갔는데 그 여자하고 이제 또 마주친 거죠. 이번에는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는데 귀신을 보다가 갑자기 무표정으로 확 웃더니 여기 내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라 너 뭐야 이러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라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또 쫓아오는데 그 집을 제가 못 나가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막 부엌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그 여자애가 계속 절 잡으려고 하길래 제가 막 도망가다가 그대로 울면서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일어나니까 엄마가 왜 울고 있냐 빨리 와서 밥 먹으라니까 엄마 그 귀신이 나한테 갑자기 쫓아오더니 나한테 막 자기 집이라고 했어 하니까 또 이제 부모님은 그쪽으로는 또 안 믿으셔가지고 개꿈이야 이렇게 넘어가신 거죠. 네. 저는 계속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에 다녔을 때 제가 좀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아는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고 해서 그때 걸스카우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걸스카우트를 참여했었어요. 여러 실습이나 그런 거 하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야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학교 운동장에서요. 네. 학교 운동장에서 코페 같은 걸로 해서 막 음식도 해먹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들이 차려주면 먹고 설거지 하는 것도 배우고 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3명씩 그 한 텐트에서 자자. 네. 그래서 침낭도 덮고 그 안에 담요도 깔아서 애들이랑 자려고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귀에서 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직 잠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을 때라 눈 확 번쩍 떴는데 텐트가 아니고 옆에는 친구들이 다 자고 있길래 그래서
꿈인가 했는데 갑자기 코가 이렇게 좀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슥 만져봤는데 피인 거죠. 제가 원래 코피를 잘 흘리는 애가 아니고 남동생이 원래 저보다 코피를 더 잘 흘렸는데 아무런 자극도 얹었는데 코피가 흘려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 휴지 있어 해가지고 휴지 받아가지고 닦는데 코피가 원래 거의 5분이나 10분이면 멈추잖아요. 보통이면. 근데 코피가 계속 멈추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그때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어지러웠거든요, 조금.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 불러올게 해서 선생님들이 오시고 선생님들이 막 코를 막아주시는데 제가 그때 계속 어지러워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그 텐트 위에가 한 여학생 그 허리 정도까지 오는데 그 위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흐릿하게 보니까 아까 그 꿈에서 봤던 여학생 있잖아요. 그 여자 귀신이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제가 그때 또 기절을 했거든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엄마가 제가 너무 몸이 약해지고 원래 빈혈이 없던 애가 그 뒤로 계속 몸도 휘청거리고 툭하면 길 가다가 갑자기 확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좀 강해져야겠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저랑 검도장 있잖아요. 애들 뭐 체력 단련하는데 검도장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도장을 가게 돼서 동생이랑 저랑 이제 검도를 배우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주마다 하는데 금요일 날만 그 애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게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벽 짚고 돌아오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시력도 안 좋고 그대로 유전받아서인가? 저도 안경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뒤돌아서 이제 벽에 탁 치고 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걸려 넘어질 거 없는데 뭔가 툭 제 발에 걸리면서 제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진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인중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싹 상처가 난 거예요. 안경 그 코 꽂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철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렇게 그대로 긁힌 거죠. 아무튼 그때 이제 피가 엄청 나가지고 검도관 그 선생님이랑 관장님이랑 다른 애들이 와서 야, 너 야옹아 너 괜찮아? 야옹아 너 괜찮아? 그러니까 왜 또 피 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지 그때부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눈을 감고 있고 관장님이 저를 없는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멀리서 좀 일을 하고 계셔서 바로 올 수가 없어서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로는 철 같은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었는데 응급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올라가서 그 관장님이 접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눈 뜨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오셨나 봐요. 눈 감고 있는데 옆에서 야옹아 너 괜찮아 하다가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대기하셨던 건지 애가 막 피를 흘려가지고 여기 사람들 놀랬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러고 계셨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학생 있잖아요. 어때? 많이 놀랬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 떴는데 이제 상처를 꼬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들어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 옆에 또 그 여학생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여학생이 저를 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랬었거든요. 몇 번 꿈에서 저를 계속 쫓아오고 저는 계속 울면서 뛰어가고 근데 막 부모님께 이사를 가자고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편이 안 좋은데 어머니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급하게 이사를 갈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으니까 꾹꾹 참고 있었는데 딱 한 번 터진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가려면은 한 강이 있고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를 걷는데 이제 초록불이 되니까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아니야 나 좀 뒤로 와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한 2발자국인가 한 발자국 확 떼는데 초록불이잖아요. 버스가 갑자기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시내버스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너 괜찮아? 이러는데 나 괜찮아 했는데 하마터면 한두 발자국 더 갔으면은 머리를 그대로 부딪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뻔한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설마 이거 걔가 또 장난치나? 이러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검도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 코피도 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집에 갔어요. 엄마 나 이렇게 벌써 치일 뻔했어 하니까 너가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다 그런 거예요. 동생도 저랑 맨날 싸워가지고 누나라고 안 했거든요. 너가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거야 이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꿈에 그 여학생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는데 저도 또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그만해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얘는 내가 부모님 따라서 힘들게 여기까지 이사 와가지고 나도 열심히 적응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살고 하려고 하는데 얘는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까지 와가지고 확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이 저를 보면서 씩 웃는데 못 봤던 거 본 거죠. 이 귀신이 원래 사람이 이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빨이 없는 거예요. 입을 싹 벌리는데 검은색인 거예요. 그게 머리에서 나온 피도 그런데 입에서도 검은색 피가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얘가 또 저를 멱살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네. 확 잡은 거예요. 제 옷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걔 머리를 확 잡았거든요. 약간 떡집 느낌이었거든요. 한 며칠 안 감은 머리. 그래서 딱 잡고 그냥 다른 손으로 있는 사람 옷을 걔 얼굴을 확 때렸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나는 너 때문에 다칠 뻔도 했고 코피가 나가지고 지금 빈혈까지 와서 철분제까지 먹고 있는데 이랬거든요. 이 귀신이 주춤거리는 거여서 너 어디가 이러면서 제가 확 잡고 계속 때렸어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집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러니까 네가 비켜. 네가 나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딱 깼어요. 나가 하면서도 울면서 깼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만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랬어요. 그냥 몸살이 확 온 거예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쉬라고 해열제까지 먹였는데 이상하게 그 귀신이 저한테 그 꿈에서 맞아서 쫄았던 건지 그래서 그 집에 사는 동안에는 이제 귀신이 안 났어요 그 애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괜찮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살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집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 집에서 다른 귀신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는 구조가 일반 주택인데 뭐 지하 1층까지 있고 그 아래에는 지하로 내려서 철계단이 있고 그 위에는 돌계단 2-3개짜리가 있는 일반 집이었거든요. 마당 조금 있고. 예. 근데 저희가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 친가 쪽이죠. 저희가 종가예요. 종갓집이라고 해가서 원래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일이 있어서 조상님 제사로 못 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작은 상 있잖아요. 술상 올려놓는 장이요. 그 상에 뭔가 밥을 이렇게 차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뭐야 하니까 엄마가 너 이거 저기 밖에 나가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 철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집이 구조였는데 돌아서 그 뒤에 상을 두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냥 두고 오면 돼 하니까 엄마가 그냥 두고 오면 되는데 집에 올 때 돌아서 보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놓고 그냥 앞만 보고 와 이래가지고 알겠어 해서 나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을 거예요. 제가 매년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위에는 나시같이 입고 아래는 반바지 입고 나갔는데 그때 달이 되게 밝게 떴거든요. 한 밤 9시, 10시 됐나? 그쯤 나가서 했는데 되게 달이 밝다 하면서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그 상을 그 집 뒤에 벽이 있는데 그냥 거기다 내려놓고 왔어요. 엄마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가는데 어쨌든 그 돌계단을 지나가려면 제가 한번 몸을 돌려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그 벽과 달이 좀 비치니까 조금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마당이 껌껌한데 그 아래 집신을 신은 발인데 헐. 그 하얀색 버선의 그 농민분들이신데 진짜 새하얀 그 한복 바지를 입으신 분이 딱 하반신까지만 보이는 거여서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여서 너무 신기한데? 근데 그 저 안에 그 여학생보다는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방이 2개짜리여서 한 방은 동생 주고 한 방은 제가 썼는데 좀 안에가 바닥이 파인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에 이사를 하는데 부모님 보완을 하는데 바닥은 좀 파이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 노란 장판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면 약간 눌리는 소리가 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어디에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해서 눈을 딱 떴는데 밤이 껌껌한데 불 꺼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봤다는 그 버선이죠. 버선만 신고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저게 뭘까 하는데 몇 번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봤고 다행히 그 버선 집신의 귀신은 그 여학생처럼 저한테 해를 가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영환이 그게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렇죠. 단지 예. 이제 어떤 개그 귀신을 아예 안 보게 됐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아까 종갓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집안이 대대로 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가 간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 대가 간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부산에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제가 사실은 지금 간호사거든요. 엄마 따라서 큰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잠깐 가자 해가지고 갔거든요. 밤에는 다른 간호사들이 새벽 근무 때문에 불 다 꺼놓는데 그냥 이 불 꺼진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큰아버지가 혼자 1인실을 쓰고 계셔서 들어갔는데 황달이 너무 심하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광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뭐 거의 말기셔가지고 큰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인데 평상시에도 저한테 뭐 귤야옹이 맞나 이러면서 저한테 막 먹을 것도 사주시고 동생이랑 저랑 막 예뻐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큰아버지가 우리 야옹이 손 좀 잡아보자 이러는데 제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네 이러고 그냥 손을 못 잡았거든요. 그냥 엄마 뒤에서 숨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며칠 뒤에 한 번은 자고 있는데 꿈에서 부산에 해운대 광장이 크잖아요. 그 가는 길이 엄청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얀색 걷는 도보가 다 잘려져 있는데 저희 친구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네. 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옆에 큰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왼쪽에. 그래서 큰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야옹아 너 먼저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는 안 가세요 이랬더니 큰아버지는 좀 더 이따 갈게 알겠지? 빨리 따라가 너 그러다가 놓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깼는데 큰아버지가 왜 꿈에 나오셨지? 이랬거든요. 내가 너무 큰아버지를 좋아해서 그런가? 부산에 가면 맨날 큰아버지한테 먼저 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갔는데 이제 두 번째 간 거죠, 부산에. 네.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보다 큰아버지 더 좋아했었나 봐요.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눈물도 나고. 그죠. 큰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제 귀에 귤야옹이라고 부르면서 했던 그 목소리가 칭칭한데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큰아버지 진짜 돌아가셨어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마지막에 인사드리고 가자 이랬거든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그 뒤로는 좀 우울하긴 했었어요. 네. 그냥 저를 이뻐해 주셨던 분도 계셨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몇 번 절을 갔었거든요. 사실은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절을 갔는데 저를 늘 데리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서울의 큰 절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건물의 한 곳을 부처님 모신 것처럼 아주 큰 곳이었는데 한 번은 엄마를 따라갔다가 엄마는 저기에서 절을 올리고 등을 올리고 오겠다 해서 너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해가지고 알겠어?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뭐 절에 가면 탱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원래 미술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막 굶어줬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신 분도 아닌데 한 중령? 중령 정도의 스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이고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몇 번 봤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 귀신 이야기를 그냥 그런 여자 귀신이 있어서 너 좀 때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그 스님이 근데 괜찮을 거야. 너 지금 안 보고 있지? 이러니까 안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 왼쪽 어깨에 너 지켜주는 사람이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너 되게 사랑하셨던 분 같은데 너 옆에 지켜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엄마 그 스님이 나한테 왼쪽 어깨에 누가 계신데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니까 신기하지 이러면서 엄마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왜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제일 소중했던 사람들 꿈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하고 가시지. 네. 그래서 친가에서 다른 친척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오빠 꿈에 안 났어 하니까 꿈에 안 났다고. 내 꿈에는 큰아버지가 나오셨어 해가지고 그때 큰아버지가 제 왼쪽 어깨를 만져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뒤로는 귀신 한 번도 못 봤고요. 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저희가 선산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큰아버지를 모시고 다 계시는데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갔다가 이제 큰아버지한테 가서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냥 큰아버지가 제 옆에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때부터 귀신을 안 보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야, 맞네요. 좀 지켜주시는 것 같네요, 느낌이. 네, 아직도 생생해요. 귤냥이 이러면서 어허. 맞나 이러면서요. 또 그리우시겠네요. 또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까 눈물 날 뻔했는데 참았어요. 아이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귤량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간호사시고 간호사 동료분이 겪었던 또 직업괴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6년 전에 일할 때는 이제 크지 않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친했던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성실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랬대요. 근데 친구가 특이한 거는 귀신을 자주 본다는 거였어요. 아하. 알고 보니까 그쪽 고모님이 무당 쪽이셨고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어찌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을 받은 건 아니었고 그냥 보이게 됐다 했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간호학과 다닐 때 카데발 실습이라고 있어요. 일명 사체부 실습이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해부가 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서 뭐 해부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직접 뭐 심장이나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즌 기증을 한 분들을 이제 앞에서 묵념을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묵념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친구는 앞에 있었고 그 선생님이 뒤에 있었대요. 그 냄새가 있거든요. 화학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눈이 매워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훅 기절을 그대로 확 쓰러지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실습을 갔을 때도 저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갑자기 그거를 보더니 갑자기 쓰러진 적도 있었고 네. 간간히 있었대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얘가 그것 때문에 또 그런가 보다 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뭐 놀라지도 않고 크게 너 괜찮아? 너 괜찮아? 했는데 걔가 그냥 돌순이라고 할게요. 돌순아 니 괜찮니? 이러니까 돌순이가 네 저 괜찮아요 해서 바로 깨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을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야 네가 돌순이 좀 데리고 가서 앉혀서 좀 안정 좀 시켜줘. 너랑 좀 친하잖아. 이러니까 네 해가지고 돌순이 데리고 왔는데 기숙사에서 같이 사니까 같이 가고 있는데 계속 표정이 안 좋더래요. 돌순이가 나 아까 안 좋은 일 있었다니까 돌비가 왜 무슨 일인가 하니까 돌순이가 자기가 그냥 그 실습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순서로 할 거고 뭐 여기 만져볼 수 있으면 만져보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손목을 확 잡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봤는데 분명히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안에 눈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인조 눈이라고 해서 그걸로 감싸져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눈이 확 떠서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는 거죠. 너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전까지는 걔가 귀신을 보는지 몰랐는데 그때 얘기를 해준 거죠. 나 사실은 그런 거 봐. 내 고모가 무당이라서 내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도 그 어렸을 때 간간히 귀신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돌순이는 도망가거나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봤다고 했고 그래서 간간히 돌순이랑 돌비가 같이 있으면서 돌순이가 나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딴 데로 가면 안 돼 해서 굳이 쉬운 길인데 돌아서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돌순이랑 친구가 수도권에 대학병 가고 싶어 했는데 서울에는 한번 도장 찍고 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갔고 네. 돌비라는 그분은 그냥 지역에서 일했대요. 집에 가까운 데서 일을 하겠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 뒤로 좀 연락이 안 됐대요. 그래서 어느새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돌순아 너 뭐하고 지냈어? 그러니까 돌비야 나 사실은 지금은 간호사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간호사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너 그렇게 서울에서 좋은 병원 가서 계속 간호사로서 막 펼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네.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니었고 경기도권에 하나 있는 큰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뭐 응급실 간호사가 있고 수술 간호사가 있고 네. 병동 간호사가 있고 다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응급실 간호로 딱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병원에는 이제 장례식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장례식장이 없는 데는 이제 응급실에서 간혹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유가족분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장례식으로 가야 될지 이거를 또 연락을 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좀 대기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응급실 복도에서 좀 나오면은 로비가 있고 그 옆에 유리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돌아가신 분들을 대기하는 거죠. 그냥 어디 둘 수도 없으니까 그분들을 거기에서 잠깐 모셔놓고 장례식장 갈 수 있게 그 차가 오면은 이렇게 모시고 가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 됐으니까 1년 가까이 일하고 있었대요. 응급실에서 너무 잘 지내고 뭐 직장 동료라도 잘 지내고 했는데 그 병원 뒤쪽에 뒷산이 있었거든요. 뒷산에서 밤이었는데 한 번은 사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관련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사고가 나면은 사체 검안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뭐 사체 검안을 뭐 응급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전 병동 간호사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해가지고 아기 정도의 백골 시신이 발견된 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희 응급실에서 해야겠다고, 그 사체 검안을. 그래서 의사도 계시니까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그 돌쇠인의 얘기만 들어봤지 본인이 이런 걸 실제로 처음 보는 거예요. 막 커튼을 치고 하니까 그 프라이버시라고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의사가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 옆에서 봤는데 진짜 백골이더래요.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금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돌순이가 나와가지고 계속 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응급실 간호사도 이제 상교대를 하시잖아요. 새벽에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일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네. 특히 혈관 주사를 할 때 저희가 너무 힘들면은 손이 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좀 자기도 해요. 응급실 옆에 유리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끔 야간 당직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순이가 한 번은 거기서 한번 자게 됐대요. 예. 너무 피곤하다 이러고 있었고 그 방 자체가 유리가 불투명한 유리라서 밖에 로비는 계속 불 켜져 있으니까 화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과위에 눌린 건지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데 갑자기 멀리서 응애 응애 하는 애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애기인가? 엄마가 애기가 아파가지고 데리고 왔나 했는데 그 응애 소리가 계속 더 점점점 크게 들리는데 그 애기가 마지막에는 응애 응애 하는 소리가 귀 앞까지 들리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돌순이가 가위를 깨는 게 있는데 손을 자기 허벅지를 꽉 쥐면은 가위가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를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애기 소리는 안 들렸고 식은땀이 막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동료 간호사한테 너 여기 애기 환자 있었어? 하니까 아니 애기 환자 없었는데 지금 아저씨 두 분만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다가 또 며칠 뒤에 또 똑같이 피곤한 상황이 돼가지고 한 번 더 거기에서 자게 됐어요. 네. 그냥 그때 일은 뭐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또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번에는 배에서 뭐가 눌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위에서 한 명이 애기가 배에 누우면 딱 그 무게 정도가 있잖아요. 별비님도 그렇죠. 아실 것 같은데. 배 많이 그쵸? 울려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그 무게 정도에 느껴져가지고 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돌순이가 눈을 감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애기가 너무 철없게 진짜 거의 날카롭게 찢어질 정도로 오니까 그대로 또 그 허벅지를 꽉 잡아가지고 깼는데 눈 뜨니까 애기가 없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저기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원하면은. 그래서 그 응급실 추간호사랑 얘기를 해서 저 응급실 말고 다른 병동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다른 병동으로 가도 된다 해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 응급실에서 차마 애기 울음소리가 이래가지고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병동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주셔가지고 돌순이가 이제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그 린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불이나 환자복이나 베갯잎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관한 곳이 있는데 한 병실이 한 6개인가? 7개인가 있는데 거기가 6인실이었거든요. 7개 병실 중에서 하나는 빈 곳을 남겨놓고 그 침대가 6개 다 놓여졌는데 이불이나 그런 거 린넨을 모아놓는 창고로 썼었어요. 근데 거기서 간호사가 상교대를 해야 되니까 많이 피곤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린넨을 모아놓는 빈 병실에서 가끔 이제 나이트 선생님들이 교대를 이제 뭐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돌아가면서 자요. 병동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자고 했었는데 한 번은 린넨이 침대 쪽에 옆에 있었고 본인이 보호자 침대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데 갑자기 가위가 푹 눌리는 것처럼 몸이 무겁더니 갑자기 뒤에서 린넨 그 이불이 확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깨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데 린넨이 막 무너졌길래 이불을 급하게 정리하고 아닌데 내가 뭐를 안 느꼈는데 갑자기 이러네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갔고 예. 한 번은 새벽에 저희가 중앙공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상처 소독하는데 네. 그거를 전부 멸균 상태로 돌려야 돼요. 병원에서는 일명 CSR이라고 하거든요. CSR이라고 해서 약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수술실 간호사들이 그것까지 하는 거를 했었어요. 네. 멸균 상태로 소독해주는 거를.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이 거기 가서 이제 원래 씻은 거를 물품을 두고 오면은 교환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건데 네. 그때는 간호사들이 거기 없고 새벽에는 저희 병동 간호사만 있어가지고 돌순이가 이제 자기가 갖고 내려가야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그 CSR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물품을 바꾼 거죠. 아무리 그 복도가 불이 켜져 있다고 해도 무섭잖아요. 혼자 지하 1층에 있는데 수술실에 아무도 없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 잠깐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1층이네? 열려있는 거 본 다음에 환자 없겠지 해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소리도 안 들리길래 닫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 열리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돌비가 돌순아 왜 그때 뭐 때문에 기절했는데 그러니까 돌순이가 문이 딱 열리면 로비가 있고 좌측으로 가면 응급실이고 왼쪽으로 가면 그 방이 있었거든요. 그 아기 울렸던 방. 근데 그 1층 로비부터 응급실까지 쫙 해가지고 하얀색의 형체인데 하얀색인데 불투명한 그런 느낌? 불투명한데 몸이 성하지 않은 영가들이라고 하죠. 귀신이라고 하죠. 다 다친 사람들이 거기에 빼곡히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빡빡. 그래서 그거 보는데 하는 순간 그 귀신들이 갑자기 확 돌순이를 한 번에 확 쳐다봐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기절을 한 거죠. 근데 기절을 하니까 우당타 소리가 나잖아요. 다행히 돌순이가 그냥 혼자 쓰러졌다고 하는데 네. 그 로비에 있던 야간 전담하는 원무과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깨워가지고 괜찮냐고 하니까 네 괜찮아요 했는데 보니까 그 하얗게 불투명하게 보였던 그 귀신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응급실에서 벗어났음에도 이건 보이는구나 이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병동에서 또 계속 야감을 몇 번 했었는데 한 번은 이불이나 그런 거 린넨을 모아놓는 빈 병실에서 자고 있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무겁더래요. 그때는 침대 아래서 이불이 확 쓰러질까봐 일부러 이불을 옆 침대에 옮겨놓고 그 빈 침대였는데 그래도 거기는 새 거니까 본인은 보호자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가위가 확 눌렸는데 어디서 소근소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환기 좀 시키려고. 위에도 병동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또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 몇몇이 쳤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위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고 가위도 그냥 내 몸이 무거워서 그랬나 보다 해서 지나갔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소근소근 걸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너무 더 크게 들리더래요. 위에서 이렇게 전해오는 건가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저기 위에 가서 거기 환자분들 새벽에 안 자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위 병동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간호사 로테이션에 간호사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친했는데 A라고 할게요. 네. A야, 아니 저기 병실에 환자분들 좀 밤에 잘 주무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왜? 돌순아 이러니까 아니 밤만 되면 새벽에 1시인가 2시인가 그때만 되면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떠들어? 아니
무슨 소리야 돌쇠나니까. 거기 우리 남자 병실이라고. 어이구. 여자가 떠들 수가 없다고. 그리고 위가 거기가 치료였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 간호사 로테이션 거기 있는 데에는 5, 6이라고 해가지고 옆에가 7이니까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아무 소리 없고 잘 잤어. 거기 남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돌순이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해가지고 저 병실에는 당분간 안 가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버티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돌순이가 이제 또 자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피곤해서 선생님 저 조금만 자고 오면 안 될까 하니까 그래 돌순아 좀만 자고 와 해가지고 잤는데, 또 이제 가위가 눌린 거예요. 또 조금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안 거죠. 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 있는 환자는 남자 환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귀신이다 하고 있었는데, 조곤조곤 하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귀에 너 지금 안 자는 거 알아? 일어나! 이러니까 돌순이가 확 깬 거예요. 딱 눈을 떴거든요. 지금만 들어도 그건 좀 무서웠는데, 그 여학생이랑 비슷한데 그 아줌마 귀신이 있어요. 예. 아줌마가 자기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진짜 부리부리한 눈으로 확 쳐다보고 있더래. 너 지금 안 일어나?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너무 확 무서워서 깨가지고 나 진짜 이러고는 일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어떻게도 그 간호사 쌤들이랑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다른 환자들이 그래도 다 좋은데 정이 들었는데 나 그런 귀신들을 자주 본다 사실은. 나 여기서 뭐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직장 사람들은 내가 착하니까, 돌순이가 너무 착하고 잘했거든요. 일도 예. 빠릿빠릿하고 뭐 거기 원장님들이죠. 의사 선생님 다 친하고 했는데 결국 그만두게 됐고, 일단은 이 귀신을 안 보고 싶어서 나오면서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님이 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고모님께 찾아가서 고모님 저 정말 힘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냐니까, 너 눈을 아예 가리는 거 힘들다. 대신 내가 뭔가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거 갖고 다니라고. 그럼 너 그래도 벌 보일 거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 지금 간호사 안 하고 그 사무직 같은 거 하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간호사 일하는 일이 그 4년 동안 있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사무직 일을 하면서 네. 이후에는 연락해서 간간히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그 돌비라는 그 간호사 쌤이랑 연락 안 하거든요. 네. 제가 딴 데로 와가지고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돌순이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다. 그 무당 고모님 덕분인지 귀신을 많이 안 보고 있다고.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간호사에 대한 직업 계획은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이 직업은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 사실상 네. 또 그 사람의 일만으로도 얼마나 힘든데, 사람의 생과 사가 막 오가고. 네네. 네, 근데 거기다 또 귀신까지 보면 못하죠. 사실상 힘들죠. 네, 그쵸. 안 그래도 힘든데, 아이고. 네. 제가 그 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돌비라디오를 소개시켜줬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때부터 돌비라디오를 빠짐없이 보고, 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친구한테 오늘 사연을 올리게 됐다니까, 그럼 나한테 고맙다고 해주라. 너 덕분에 이런 데도 나와봤다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야 고맙다, 너 덕분에 돌비라디오도 보고 이렇게 사연도 신청하게 됐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 친구분도 듣고 계시겠죠?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자주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또 친구분께서 돌단계를 진행을 하시고, 또 귤야옹님께서 또 귀족이 되셨으면 또 다른 돌단계를 또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도 딱 잘하시고, 이번 이야기도 간호사 직업계담과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살 때 당시 또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지역의 어떤 집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혹은 직업계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귤야옹님께 저희 채널을 소개해주신 친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